예, 우선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또 마치 부활절인데 이렇게 이 지역에 이렇게 기자분들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아틀란타에 다시 오게 된 것은 윤석열 당선자께서 우리 동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번에 제20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선되고 난 뒤에 우리 동포분들께 이 서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동포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대통령 당선자가 감사 서한을 보낸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만은, 감사 서한을 보냈지만은 직접 동포들을 만나서 본인을 대신해서 최동포위원장이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12월 달에 와서 그때 시카고부터 시작해서 뉴욕, 워싱턴 DC, 그리고 아틀란타, 그리고 서부 지역에 있는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까지 한 바퀴 쭉 돌았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 아틀란타에도 와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만나 뵀습니다만은, 제가 동포들에게 투표를 좀 많이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렸고, 만약에 우리 당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다시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러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동포분들께서 그건 이제 빈말이겠지, 이제 선거 전에 나와서 투표를 잘해달라 이런 부탁은 할 수 있지만은 당선됐다고 감사 인사를 다시 나오겠다, 그건 별로 신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덕분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 제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과거에도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 미 전역을 돌면서 투표를 해달라고 호소를 하든지 이렇게 감사 인사를 다시 미 전역을 돌면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당선자는 제가 여러 가지 대화를 해보면 우리 동포분들에 대한 인식이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당선자의 말을 직접 인용을 하면 우리 재외 동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 정부가 못하는 일들도 밖에서 많이 해결들 해주시고 우리나라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동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다해서 도와드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동포분들하고 이렇게 다시 감사 인사를 간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한번 재동포위원장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다녀오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미전역을 한 바퀴 돌면 경비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당선자가 직접 그런 얘기를 약속을 했으니까 감사 인사를 가서 하고 오너라, 이렇게 해서 제가 나올 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당선자께서는 이 동포분들께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 때 미국에 있는 동포분들이 실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와서 투표를 한 분들이 많습니다. 동포분들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아시는 대로 이 비행기 티켓 값만 수백만 원이 드는데 그 티켓을 끊어서 열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서 또 일주일간 코로나 때문에 격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주일 격리 당하고 윤석열 한 표 찍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직접 보기도 했고, 많은 분들한테 그 얘기를 당선자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매우 고맙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동포분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를 많이 해주셨고 그 덕분에 내가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동포들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다.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우리 재외동포 위원장이 직접 나가서 동포분들에게 좀 전달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나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뭐 또 많은 우리 동포분들이 오늘 여기에 행사에 모이시는 것 같은데, 예, 정말 감사한 일이고, 또 이 나머지 문제는 혹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그에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석기 재외동포장님의 이제 인사말이 끝나셨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기자분들이시니까 아시겠지만 또 김석기 재외동포장님께서 이제 세 개 안건에 대한 이제 법안을 발의하셨죠.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이 많은 또 궁금증을 갖고 계실 거가 기자님들 뭐 어느 분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늦게 선택적 복수국적 그러니까 소개를 하시고 어느 시간에 뉴스웨이브 25 윤수영 기자라고 합니다. 저번에 오셨을 때 기자 간담회도 하셨었고요. 선천적 복수 국적하고 동포증 두 가지겠죠.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 대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재외동포청 문제는 아마 제가 이렇게 미국에 나오면서 미국 이게 우리 동포 언론에도 이미 보도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재외동포청이 이번 윤석열 정부 내 임기 내에 반드시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기 나올 때 이제 당선자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포분들하고 제가 감사 인사를 다시 하러 가겠다고 약속을 했다니까 그럼 약속했으면 다녀오라고 하면서 제가 동포분들하고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게 이제 공약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당선자께서도 먼저 당연히 약속을 지켜야지 이렇게 하면서 동포분들이 가장 뭐 여러 가지 동포분들께서 본국 정부에 요망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 많이 있다는 걸 또 당선자께서 잘 알고 계시고 그 중에서 가장 1번이 재외동포청 설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동포청 설치 문제는 사실 과거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어느 후보 할 것 없이 다 약속을 공약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동포청 설치라는 게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제가 이제 나올 때 그 동포청 얘기를 하다가 그 우리 정부 인수위원회에 그 외교 안보 분과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김성한 간사이신데 김성한 간사에게 직접 제 앞에서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재동포청 설립 문제는 내가 동포들하고 약속한 문제니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꼭 되도록 해주세요. 하세요. 이렇게 지시하는 것을 제가 직접 그 앞에서 봤기 때문에 이 윤석열 당선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포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고 관심도 많고 그리고 동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보는 앞에서 그 책임자 보고 재외동포청 꼭 설치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직접 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실현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선천적 이제 이중 걱정 문제는 사실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 동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매우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게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동포들께서는 아예 일정 연령이 되면 아예 한국 국적을 아예 박탈당하는 것으로 해달라라는 요구이십니다. 그러면 뭐 다른 수고를 할 것 없이 깨끗하게 미국 시민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쪽에 요구를 하고 계신 거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쨌든 이 18세 3개월이라는 게 그때 되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라는 그런 취지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병력 그 의무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8세가 되면 스스로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그런 기회를 부여해 두었고, 또 만약에 일방적으로 이 국적을, 한국 국적을 박탈되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나는 한국 국적을 박탈당할 생각이 없는데 모르고 지나가다 보니까 박탈됐다. 그런 선의 피해자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동포분들의 많은 요망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헌법소원까지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이제 2019년, 아니 2022년 금년 9월까지 이제 결론을 내서 다시 법을 개정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 거기에 맞춰서 법무부에서 지금 이 법 개정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서 뭐 그때 결론이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은 우리 지금 동포들이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미국 군인이 되겠다, 공무원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수한 우리 차세대들이 시험에 합격했는데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이중 국적 문제 때문에 그 기회가 박탈당한다든지 이런 불이익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중대한 어떤 개인적 불이익이 있다. 그리고 이 국적 선택 기회를 놓친 게 이걸 기간을 이렇게 지키지 못한 것이 도저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게 인정될 경우를 전제로 해서 예외적으로 그것을 인정하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까지입니다. 예, 다음 아까 우리 자코리아 김충식 대표님 선주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더 붙여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국회에서 좀 도움을 주실 생각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신 거 말고. 네, 제 생각을 아까 겸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매우 이제 민감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포 자녀들이 또 그러한 개인적으로 중요한 기회를 상실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문제도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그런 경우에 모든 것이 입증이 되면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조항을 제도적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일반적으로 그냥 국적을 그냥 박탈당하는 거로 해달라. 이것은 곤란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예. 홍준표 법이 발의되기 전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금방 자동적으로 소멸됐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홍준표 법이 만들고 난 다음에 현재 이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지금 전번에 왔을 때에 괴리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 한번 지나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인데, 지금 이중 국적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치는 우리 여기 있는 2세들은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친구들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예. 법을 갖다가 지킨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태어난 죄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 애들이 갈 길을 족쇄를 갖다가 채워놓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이 부모들이 살아계시면 모르는데 부모들 한쪽이 사망했다든가 프라블럼이 있을 때는 그 애들은 어떻게 구제받을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과거에 홍준표법 이전엔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면 또 거기에 따른 피해자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한국 국적을 계속 갖고 싶었는데 자동적으로 소멸시켜 버렸다. 그것도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원치 않는 이 자녀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것을 법무부나 누가 자기 마음대로 법을 적당히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막 수차례 듣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국에서 벌어지는 우리 차세대들이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 이걸 지금 모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다음 우리 저 아틀란타 K 이상현 대표님. 네, 이상현입니다. 뭐 이게 질문일 수도 있고 건의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보통 한국에서 대통령들이 오시면 LA나 뉴욕 같은 데 가서 한인 간담회를 하세요. 동포 간담회를. 근데 애틀란타는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지금까지 뭐. 예, 근데 뭐 그동안 그런 뭐 중요성이 뭐 부각되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왔다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인사회에서 좀 기대를 했어요. 와서 처음으로 애틀란타를 방문하는 거니까 좀 간담회라도 하고 동포들의 의견을 듣지 않을까 했더니 그냥 SK 배터리만 들렸다가 바로 돌아가셨는데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미국을 방문하실 거 아닙니까? 예, 예. 언젠가는? 예. 그럴 때 이 뭐 애틀란타가 지금 뭐 이 지역이 SK도 있고 현대도 지금 전동차를 뭐 하고 있고 혹시 재외동포 담당 최고 책임자로서 그런 건의를 해서 여기를 한번 모시고 올 계획이 있으신지. 예,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아틀란타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작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카고부터 해도 동부를 쭉 우리 동포들이 많은 사는 지역을 다 다녔고 서부도 제가 쭉 다 다녔지 않습니까? 저는 아틀란타에 왔을 때 가장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 뭐냐면 그때 바로 이 우리 한인회관에 많은 분들이 모였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때 제가 이 투표를 많이 해 주십시오 호소한 게 결국은 우리 윤석열 후보를 많이 지지해 달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제가 느낄 때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미국 오시면 아틀란타에 참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미국 오시면 사실 그 일정이 뭐 자유롭지는 못하잖아요. 충분한 시간이 있는 건 아닌데 아마 시간 여유가 되면 뭐 오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근본적으로 이 기본적인 인식이 동포분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특히 지금 동포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뭐 동부에는 뉴욕, 그리고 서부에는 저기 저 LA, 그 다음에 지금 아틀란타가 제일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동포들도 이 지역에 많이 살고 계시고 또 말씀하신 우리의 주요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꼭 여기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정리도 되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하면은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재외동포위원장으로서 방위를 많이 하셨는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9년대 북미주 자율서 1차 대회를 했고 오늘이 3차 대회인데 1차 대회 때 저희들이 모든 언론에서 온갖 핍박과 구박을 다 받았었고 그걸 국군이 5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오늘 같은 기쁜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북미주 자율서 연합 차원에서도 지금 김석기 재외동포 위원장님하고 오늘 어떻게든 한번 윤석열 당대표님께서 아틀란타 우리 대표도 얘기하셨지만은 꼭 거쳐갈 수 있는 그 도시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예, 말씀하십시오. 예. 우리 저 유진이 예. 네, 코리안뉴스 애틀란타 유진희 기자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선천적 복수 국적 문제 연장되는 건데요. 이게 9월에서 만약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한시적으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18세 3개월, 3월 30일 되면 그 자기가 선택하게끔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지를 만약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뭐 6개월 이내로 뭐 한 번 놓친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기간을 유예를 시켜준다든가 3월 30일로 딱 그날을 놓친 사람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재외동포들이 날짜 맞추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 있고 한국에서는 병역 문제가 방위 산업체 이렇게 그 연관돼서 뭐 산업연구원이나 이걸 대체 복무를 하는 게 있는데 동포들이 한국 가서 군 생활을 하기도 어느 문제 때문에 힘들고 그러니까 동포 자녀들이 이쪽에 있는 SK나 현대나 뭐 기아나 또는 삼성도 이제 조만간 달라서 들어올 텐데 이렇게 한국 기업에서 근무를 하게 돼서 그 군복무 대체 근무를 하게 되면 어차피 그 친구들은 국적이 이중 국적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법에 의해서 물론 법인이 뭐 미국 법인과 다르지만 그런 특혜를 주면 회사에서는 고급 인재를 흡수할 수 있고 또 이 친구들은 한국에 나가지 않고도 여기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고 그런 어떤 그 조율 플렉서블하게 좀 조율할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재외동포위원장이라는 것은 어쨌든 제가 재외동포의 입장에 서서 동포분들을 위해서 뭔가 동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드려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한국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고 저희 당에도 국회의원이 뭐 100명이 넘습니다만은 저희 당 내에서 다른 의원들하고라도 생각이 다를지라도 저는 무조건 동포분의 입장에 서야 되는 입장이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이 계셨을 때 제가 답을 하면서도 저도 마음속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면 좋을 텐데, 근데 제가 뭐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히 동포분들의 입장에 있어서 그 자녀분들의 안타까운 그 상황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드리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지만은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상황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간 연장도 좋은 말씀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공간에서 6개월 전에 예를 들면 미리 고지를 강하게 알려서 18년 3개월 되면 꼭 해라는 것을 17세 때부터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걸 또 연장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법에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 전에 우리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정확히 통지를 해줘드리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미국 현지에 있는 우리 한국 기업에 대체 근무를 한다. 그런 건 좋은 방법 같은데 그런 문제도 이제 국내에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우리 한국일보 조셉 박 기자님. 예, 그 의원님께서 복수국적법 개정안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 이거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분들이 투표를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법들이 많이 개정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의원님이 발의한 그런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붙이자면 거리의 특성상 이 소위 말해서 지금 재외투표소가 요번에 우리가 지금 4군데를 했는데 여기 동남부에서만 애틀란타 총영사관 단위로 4군데 했는데 플로리다 하나, 엘라바마, 몽고메리 하나, 노스캐롤라이나, 랄리 하나. 그러면 이제 테네시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런 데 쪽 사람들은 또 전혀 굉장히 한 6시간, 7시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혹시 동포에 한해서 우편 투표법을 좀 도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들어보면 좀 들으시면 제가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으로서 재외동포위원장으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면 인정하실 겁니다. 우선 그 선거법하고 관련해서는 이번에 사실 이 투표율이 매우 낮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200만 동포 유권자가 있는데 투표율이 8.6%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85만 유권자가 있는 미국의 경우는 투표율이 4.15%밖에 안 됩니다. 그 100명 중에 4명 정도밖에 투표를 안 하셨거든요.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동포분들이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할 수가 없잖아요. 투표소는 몇 군데 안 되지. 멀리 떨어져 있지. 어떻게 투표합니까?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외동포 위원장으로서 이건 묵과해서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법안을 제출했거든요. 그 법안 내용이 뭐냐. 첫째는 본래 이게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을 동포 숫자를 4만 명 기준으로 해서 투표소를 설치하는데 4만 명이 넘을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2군데밖에 추가가 안 된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법을 냈느냐 하면 4만 명 너무 많다. 2만 명을 기준으로 하자. 그리고 2만 명이 넘었을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는 투표소 숫자를 제한하지 말고
계속해서 무제한으로 설치하자라고 하는 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제 말대로 되면 투표소 지금보다 2배, 3배 막 늘어나는 거죠. 투표 장소가. 그런데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여야가 합의한 것이 종전의 4만 명 기준을 겨우 3만 명으로 낮추고 최대 추가로 2개밖에 할 수 없다를 최대 3개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겨우 늘은 겁니다. 사실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도 제가 주장한 대로, 제가 낸 법안대로 돼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동포들은 우편 투표를 해야 됩니다. 투표용지를 집에 보내주면 뭐 아무리 멀리 있어도 투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동포들이 소중한 주권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편투표법도 제가 여야를 통틀어서 제가 제일 먼저 냈잖아요. 이거 하자고. 예. 그렇게 우선 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반드시 여야 합의가 돼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제 다음 총선도 있고 또 대선이 또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복수국적 그 연령 하향 문제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복수국적 취득할 수 있는 연령을 65세 이상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원래 이 법의 취지가 뭐냐면 해외에서 오래 사신 동포들께서 만약 미국에서 시민권을 얻어서 오래 사셨는데 이제 나중에 본국에 우리 조국에 가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경험을 쌓았으니까 그 기술을 국내에 있는 기업에 내가 이렇게 전수도 시켜주고 또는 봉사활동도 하고 또는 국내에 투자도 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할 기회를 부여하자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65세가 되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리타이어를 합니다, 이제 연령대가.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면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활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연령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65세에서 55세로 이렇게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제가 그 연령을 낮췄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때까지 이 복수국적을 신청하는 분들도 국내에 들어가서 몇 달을 살아야 되고 반드시 국내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고 이런 데 대해서 절차 문제에 굉장히 많은 불편을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내에 반드시 들어가지 않아도 현지 공간에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방향으로 법 개정안을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이 재외동포청 문제를 말씀드렸고 또 예. 하여튼 이제 저는 이제 이 동포분들 말씀을 제가 아주 소중하게 잘 경청을 합니다. 동포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때 코로나가 창궐해서 막 이렇게 붐이 일어날 때 우리 동포들께서 국내에 못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들어오면 무조건 2주간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여야를 통틀어서 제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왜 우리 동포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왜 2주간 격리를 해야 하느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재외동포위원장이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동포 문제를 가지고 국내에서 토론을 하다 보면 국내에 있는 국민들과 또 우리 다른 국회의원들과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어떤 경우에도 저는 국민의힘의 재외동포위원장이니까 저는 무조건 동포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하겠다. 전 이런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른 기자분님 혹시 질문 없으면 제가 마지막 기자님 한 분 질문 받고 기자간담회를 그냥 다른 분은 없으시죠? 예,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아틀란티크 이상현 대표 한 분만 더 질문해 주세요. 자꾸 제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재외동포청 이런 문제 말고요. 민주평통이라는 기관 잘 아시겠지만 이게 헌법기관이기도 하지만 이 재외동포 사이에서도 이 민주평통 문제 가지고 계속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헌법기관이지만 결국은 어용단체라는 그런 오명을 쓸 때도 있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 지정을 하게 되고 민주평통 지역 협의회장이라든지 그 협의회장과 그 정권의 색깔에 맞춰서 위원들이 지정이 되고요. 뭐 예를 들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전 협정에 대해서 뭐 캠페인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헌법의 취지는 한국의 민주 평화 통일을 지원하는 기관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다 관변단체처럼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정권에서 이걸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이것 때문에 지금 동포사이도 분열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민주평통을 하면 아예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상대편은 이제 다음에도 그럴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또 입맛에 맞는 협의회장을 임명하면 또 반대쪽도 안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동포 사이를 화합시켜야 되고 힘을 모아야 되는 기관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혹시 뭐 보관이라든가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저 윤 기자님 아직 보따리 사지 마세요.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지금 그 나중에 뒤에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들 마지막에 하려고 지금 남겨뒀습니다. 그 민주평통 문제는 저는 뭐 그렇게 운용하는 게 잘못된 거지 그 제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죠. 없어야 됩니다. 그걸 뭐 누가 되면 누가 하고 누가 되면 누가 하고 그런 분들이 뭐 앞장서서 뭐 정권을 위해서 뭐 함부로 막 설치고 이런 비난을 받는 행동을 안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절대 동포사회는 분열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나올 때 윤석열 당선자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동포분들 만나서 정말 감사하다는 이 인사를 꼭 전하고 오라 하면서 동포분들 중에는 나를 찍은 분도 있고 나를 지지 안 하는 분도 있는데 전혀 관계없다. 나를 지지 안 하는 분들한테도 고맙다고 꼭 인사를 하라. 왜냐하면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모두가 우리 동포인데 선거가 다 끝났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 저보고 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 모든 동포가 우리가 지금부터 통합해서 나라가 잘 되고 동포사회가 발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꼭 그 말을 전해달라고 저한테 당부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와서 강조를 했는데 그때 투표를 많이 해주십사. 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투표율이 이제 매우 낮았잖아요. 제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동포분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동포분들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번에 미국 투표율이 4.15%였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이 유권자분이 우리 재미 동포 유권자가 85만 명이 계신데 85만 명이 다 투표에 참여했다. 그럼 85만 표입니다. 85만 표를 다 찍으면 대통령의 당락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번에 아시잖아요. 25만 표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미국 동포가 85만 표를 다 찍어버리면 미국 동포가 대통령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파워를 갖고 계세요. 이 파워를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사를 하면 여러분들이 권익이 그만큼 향상되고 여러분들이 힘이 세집니다. 지금 선천적 복수국제 문제, 재외동포청 문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만약에 미국 동포 85만 명 이번에 다 투표하면 대통령이 달려와서 바로 다 버려줄 겁니다. 그것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투표를 100명 중에 4명밖에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본국에서 정치권에 관심이 좀 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저는 재외동포 위원장이기 때문에 동포 여러분들이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힘을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거든요.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85만 표란 표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권익 형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요망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걸 행사해 달라. 저는 재외동포 위원장으로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저는 미국 동포들은 이 선거를 앞으로도 계속 하는데 정말 지금도 생각을 잘 하시겠지만은
정말 냉철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뭐냐? 지금 일본에 45만 제일동포들이 살고 계세요. 일본에 45만 명의 제일동포들이 살고 계십니다. 제가 일본에서 총영사도 했고 주일 한국 대사관에도 근무를 했고 한 8년간 제가 일본에서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일본 동포들의 사정은 제가 비교적 많이 아는 편입니다. 지금 제일동포 45만 명이 제발 좀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한일 관계가 점점 나빠져서 지금 사상 최악으로 나빠졌습니다. 우리 국내에는 반일 감정이 많이 높아져 있고 일본에는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혐한 감정이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어떤 사람은 그 못된 사람이겠죠. 한국인들 너희들 나라 돌아가라. 한국인들 한국 돌아가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우리 제일동포들은 한국에 돌아올 입장이 못 됩니다. 우리 미국 동포들이 지금 한국에 다 돌아갈 입장이 쉽지 않잖아요. 그랬듯이 제일동포들은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 분들인데 그 못된 일본인 중에 한국 너희들 돌아가라 막 이러니까 거기서 살기가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 계신 동포들이 한미 관계가 지금의 한일 관계 같이 나빠졌다. 역시 미국 동포들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듭니다. 이게 살기가. 그런데 한미 관계가 언제나 반드시 좋다. 그건 보장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와의 관계라는 것은 서로 외교적으로 국익에 부합할 때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미 관계가 정말 나빠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것이 저는 미국 동포들에게 가장 다행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이 한미 관계에 대해서 서로 후보가 생각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후보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과거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받은 불행한 역사는 미국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할 때 이것은 미점령군과 친일 세력이 합작해서 만들어진 정부다. 매우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그냥 했습니다. 그분이. 다시 말씀드리면 그 후보는 내가 볼 때는 미국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한미 관계가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을 보더라도 민주당 정권은 미국이나 일본 관계보다는 더욱더 중국 쪽에, 북한에 더 그냥 편향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 미중 간에 서로 이렇게 굉장히 뭡니까? 서로 이 불편한 관계에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미국 쪽에 서야 우리 대한민국이 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자, 그런데 윤석열 후보 당선자는 후보 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지금도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피로 맺은 혈맹 관계다. 한미 동맹은 더욱더 굳건하게 가야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저는 미국에 사는 동포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1일경에 한국을 방문하실 가능성이 있잖아요. 5월 24일 날 일본에서 쿼드 회의가 있는데 그 전에, 회의 참석 전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실현이 되면 한미 정상회담이 한국 대통령 취임 후에 11일 만에 되는 건데 사상 최대로 짧은 기간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상 첫 한미 정상회담은 워싱턴에서 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상 최초는 아니지만은 우리 대통령이 취임하고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이루어진다. 매우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한미 관계는 굉장히 지난 5년보다는 굉장히 좋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동맹관계는 더욱더 굳건하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미국에 사는 동포들에게 저는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우리 동포분들께서 투표를 하실 때 잘 생각을 하셔서 투표를 하시지만은 뭐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나는 진보니까 누굴 찍고 보수니까 누굴 찍고 이런 말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데 무엇이 더 도움이 되겠는지, 어떤 정부가 들어서고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내가 미국에서 살면서 여성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는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보다 지혜로운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미국에 사신 동포들 다 훌륭하게 사시고 정말로 열심히 하시고 성공한 분들도 많고 정말 이렇게 잘 계신데 제가 동포분들 보면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동포분들도 불편한 점이 있고 본국 정부에 요망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동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투표를 하실 때는 어떤 경우에라도 한미 관계가 좋아져야 내가 여기 살아가는데 더 도움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게 국민의힘 재외동포 위원장으로서 제가 동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예. 자, 유진님. 네, 코리안 뉴스 유진희 기자인데요. 네.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동포들이 투표를 많이 해야 또 우리 밥그릇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역발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투표율이 미국에서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해마다 선거가 되면 거리도 먹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후보 입장에서 80만 표를 내 걸로 만들겠다라는 야심이 있다면 후보 시절에 선거 캠페인 일정 중에 하나로 미국을 미리 사전에 방문하면 확 쏠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 아주 맞는 말씀이고요. 맞는 말씀이고 이번에 이제 투표율이 낮았던 것은 여러 가지 제가 원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 공관들이 이 대통령 선거에 홍보를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니 정말 그랬어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 영향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윤석열 후보가 미국에 와서 미국 한 바퀴를 돌았으면 참 좋았겠죠. 그러면 아마 동포분들이 많이 지지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사정이 안 돼서 제 동포위원장인 제가 와서 한 바퀴 다 돌았잖아요. 미전역을 사실 다 돌면서 호소를 했는데 과거에 그런 적도 사실 없었거든요. 예,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